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 도어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언에 새롭게 적용된 킥모션 테일게이트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킥모션 테일게이트는 양손 가득 짐을 들어 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간단한 발동작만으로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퍼바이저 메뉴 화면에서 차량 설정, 도어 테일게이트를 선택 후 파워 테일게이트를 켜짐으로 둔 상태에서 킥모션 테일게이트를 켜짐으로 두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후방 범퍼 중앙에 위치 후 신속히 범퍼 하단 부분까지 발을 찬 후 발을 빼면 비상 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하며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 시 후방 범퍼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시거나 발을 범퍼 하단부에 집어넣고 좌우로 이동할 경우 1초 이내에 발을 빼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범퍼 중앙에 위치 후 신속히 발을 범퍼 하단부까지 뻗은 후 완전히 뺄 경우에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워 테일게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사용을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 메뉴에서 차량 설정, 도어 테일게이트를 선택 후 파워 테일게이트를 켜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변속 레버가 P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작동하게 됩니다. 운전석에서 파워 테일게이트를 작동하고 싶은 경우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에서 해당 스위치를 길게 터치하시면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 키 하단부의 파워 테일게이트 버튼을 눌러 파워 테일게이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의 버튼을 통해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거나 변속 레버가 P위치에서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테일게이트 버튼을 누르면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파워 테일게이트의 열림 높이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높이만큼 테일게이트를 위치시킨 후 도어 안쪽에 파워 테일게이트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삐 소리와 함께 설정 완료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파워 테일게이트 버튼을 눌러 테일게이트를 닫은 후 다시 개방할 경우 설정된 높이만큼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오작동으로 파워 테일게이트를 초기화하고 싶은 경우 테일게이트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한 작동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길게 누르게 되면 삐 소리와 함께 초기화 음이 들리게 되고 수동으로 테일게이트를 닫은 후 재개방하게 되면 테일게이트가 초기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키 방전 시 수동으로 잠금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하여 키홀이 히든 커버에 가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키 배터리가 방전되어 수동으로 차량 잠금 상태를 해제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키의 수동키를 분리 후 왼손의 키를 잡고 오른손으로 도어 핸들을 당깁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수동키로 핸들 하단에 보이는 레치를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히든 타입 키 커버를 살짝 젖히면 히든 커버가 분리되고 수동키를 키홀에 삽입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때 도난 경고음이 크게 울리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량 시동을 거시면 경고음이 소거됩니다. 네 번째로 차일드락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 어린 자녀를 자주 태우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이 차량 문을 실내에서 열 수 없도록 상시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2열 도어 차일드락 콜에 수동키를 끼워 화면과 같이 돌려주시면 설정한 방향의 도어는 차량 실내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차량 밖에서만 2열 도어 열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이프티 얼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 얼록 기능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잠금 해제 버튼을 1회 누르면 운전석 도어만 잠금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설정은 하이퍼바이저 메뉴 화면에서 차량 설정, 도어 테일게이트, 키 2회 작동 시 잠금 해제를 켜짐으로 두시면 해당 기능이 설정됩니다.
기능 설정 후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1회 누르면 다른 도어는 잠금 상태가 유지되고 운전석 도어만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어가 잠금 해제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언의 연료 주입구는 도어 잠금 해제 상태에서 커버 가장자리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어 잠금 상태에서는 주유구 커버 역시 잠금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유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반드시 도어 잠금 해제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 스티어링 휠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의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 체형에 맞게 높이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정을 위해서는 고정 해제 레버를 아래로 내립니다. 스티어링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 운전자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정 해제 레버가 해제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스티어링 휠을 밀거나 당겨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정을 마친 후 반드시 고정 해제 레버를 끝까지 올려 확실히 고정해 줍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 첫 번째로 블루투스 통화 버튼은 휴대폰과 차량 오디오 간 블루투스 연결 상태에서 수신되는 전화가 있을 경우 해당 버튼을 짧게 눌러 통화 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마지막 통화 대상에게 전화 발신이 가능합니다. 통화 중이거나 수신되는 전화가 있을 경우 해당 버튼을 길게 누르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블루투스 연결 상태가 아닌 경우 또는 수신되는 전화가 없을 때 해당 버튼을 짧게 누르면 블루투스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을 통해 스티어링 휠 열선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륨 조절 버튼을 통해 미디어 음량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뮤트 버튼을 짧게 누를 경우 음량이 소거됩니다. 뮤트 버튼을 길게 눌러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디어 탐색 버튼을 짧게 조작하여 이전 곡 또는 다음 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라디오 청취 시에는 이전 채널 또는 다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길게 조작할 경우 라디오 청취 시에는 빠른 채널 찾기가 실행되며 음악 청취 시에는 이전 또는 다음 곡으로 연속 이동하게 됩니다.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의 위젯 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음성 명령 버튼을 눌러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 실내 온도 조절, 음악 및 팟캐스트, 지식 검색 등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드 버튼을 통해 라디오, USB 음악, 블루투스 뮤직 등 미디어 모드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 상단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주행 중 누르면 현재 주행 속도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를 인식한 경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면 크루즈 컨트롤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대기 상태에서 다시 작동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 레버를 RES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재활성화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 설정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고 싶은 경우
속도 조절 레버를 위로 짧게 올리면 5km씩 가속되고 레버를 짧게 내리면 5km씩 감속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꺼짐 상태로 두시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대기 또는 작동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스피드 리미트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리미트 대기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속도 조절 레버를 셋 방향으로 내리면 스피드 리미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스피드 리미트는 기능 활성화 시 설정 속도 이상 가속되지 않게 하는 운전자 안전 장치 중 하나입니다. 최대 속도 설정은 속도 조절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려면 스피드 리미트 버튼을 1회 누르면 기능이 대기 상태로 진입하게 되고 다시 1회 누르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전방 차량 안전 거리 설정을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해당 버튼을 1회 누를 때마다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로 앞차와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차선 유지보조 설정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선 이탈 경고 또는 차선 유지보조 기능이 활성화되며 주행 중 작동 조건에 진입하면 표시등이 백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며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를 경우 기능이 해제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차선 유지보조 설정 버튼을 짧게 누르면 중앙차선 유지보조 기능이 준비 상태로 진입합니다. 중앙차선 유지보조 시스템은 시스템 작동 조건에서 차선을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 제어를 통해 차선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주행 중 시스템 작동 조건에 진입하면 표시등이 백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며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작동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시동이 꺼지면 설정이 해제됩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트립 컴퓨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화면에서 이동 레버를 올리거나 내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행거리 A, 두 번째로 주행거리 B, 세 번째로 출발 후 주행거리, 네 번째로 연비 정보, 다섯 번째로 ISG 누적 시간, 마지막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비 및 트립, ISG 누적 시간은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됩니다.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주행 보조 정보로 전환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 시스템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다음 메뉴를 선택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연동되어 클러스터의 내비게이션 화면을 표출시켜줍니다. 마지막 메뉴 화면으로 미디어 연동 화면을 통해 미디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오류로 인해 부팅을 시키고 싶으신 경우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부팅이 진행됩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의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 즐겨찾기에서 선택한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석 취침 모드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 스피커가 음소거로 전환됩니다. 맵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경로 재탐색 선택 후 내비게이션 안내 중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가 재탐색됩니다. 경로 취소를 선택 후 내비게이션 안내 중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 안내가 취소됩니다. 폰 프로젝션을 선택한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가 실행됩니다. 테일게이트 열기 닫기를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AVM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어라운드 뷰 화면이 표출됩니다. ISG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링 스톱 앤 고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DAW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부주의 운전 경고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설정을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실내 무드 등 설정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통화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연락처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연락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파워 오프, 온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바이저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미디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스플리트 온, 오프를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공조 메뉴 자동 펼침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공조 메뉴를 선택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공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의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면 정차 시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가속 페달 작동 시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오토 홀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엄 파워 시트와 윈도우 버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엄의 파워 시트는 운전석과 동반석에 적용되었습니다. 시트 조정은 8개 방향으로 시트 포지션을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조작성이 편리하고 탑승자에게 안락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탑승자의 신체에 맞게 앞뒤 위치 조절 레버를 조작하여 시트 위치를 앞으로 당기거나 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낮이 조절 레버를 조작하여 시트의 높이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쿠션 각도 조절 레버를 올리거나 내려 원하는 각도로 쿠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받이 각도 조절 레버로 탑승자가 원하는 각도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탑승에도 피로하지 않도록 편리한 착좌감 제공을 위해 2개 방향을 지원하는 럼버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 조절 버튼을 눌러 지지대가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 탑승자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싶은 경우 사이드 미러 펴기 접기 버튼을 우측으로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 됩니다. 반대로 사이드 미러를 펴고 싶은 경우 해당 버튼을 좌측으로 누르면 미러가 펴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소지 후 차량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오토 어프로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 메인 메뉴에서 차량 설정, 편의 기능, 어프로치 웰컴을 켜짐 상태로 둔 후 사이드 미러 펴기 접기 버튼이 반드시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해당 기능이 작동되게 됩니다. 만약 버튼이 펴짐 또는 접힘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오토 어프로치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 사이드 미러 선택 다이얼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후 조절 버튼을 상하 좌우로 조작하여 운전자의 시선에 맞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반석 창문의 경우 버튼을 끝까지 누른 후 손을 떼면 한 번의 조작으로 창문이 끝까지 내려가고 버튼을 끌어올리면 창문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버튼을 짧게 조작하거나 창문이 움직이는 도중 버튼을 누르거나 당기면 창문을 원하는 높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모든 도어와 테일게이트가 잠금 또는 잠금 해제 상태로 전환됩니다. 윈도우 잠금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에서 윈도우를 열고 닫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 라이트와 와이퍼 스위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의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기능, 스마트 하이빔이 적용되어 운전자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 스위치 레버를 가장 상단으로 올리면 전조등을 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 스위치를 미등에 두게 되면 전조등은 꺼지고 실내 조명 및 차폭등과 미등만 켜집니다. 세 번째로 오토 라이트에 레버를 두면 오토 라이트 센서가 일조량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어두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전조등을 켜주고 밝은 곳에서는 전조등을 꺼줍니다. 또한 주행 완료 후에도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 전조등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레버를 오토라이트에 둔 상태에서 라이트 스위치를 계기판 방향으로 밀면 스마트 하이빔이 활성화됩니다. 스마트 하이빔은 주행 중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 차량이 없을 경우 상향등을 켜주고 앞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라이트 레버를 가장 아래 오프에 두게 되면 전조등 및 미등이 꺼지게 됩니다. 전조등 각도 조절을 원할 경우 하이퍼바이저 메뉴 화면에서 컨트롤을 선택 후 화면 좌측의 화살표를 선택하여 전조등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탑승 인원이 적을 경우 조사 각도를 올려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단계에 가까울수록 조사 각도가 올라갑니다. 2열 승차 인원 또는 적재함의 중량물을 적재할 경우 차량이 뒤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각도 조절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 조사 각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싶을 경우 라이트 스위치를 아래로 밀면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집니다. 라이트 스위치를 아래로 짧게 밀면 좌측 방향지시등이 3회 점등 후 꺼지게 됩니다. 라이트 스위치를 위로 밀면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집니다. 라이트 스위치를 위로 짧게 밀면 우측 방향지시등이 3회 점등 후 꺼지게 됩니다. 캠핑이나 자동차 극장 이용 시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간 주행 등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소등하고 싶으신 경우 라이트 레버를 오프 위치에 둔 후 오토 홀드를 반드시 해제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면 주간 주행 등이 시동 상태에서 소등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액티언의 와이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은 레인 센싱 와이퍼가 적용되어 비의 양에 따라 와이퍼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탑승자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퍼 작동 레버를 미스트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 레버를 올리고 있는 동안 와이퍼가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작동 레버를 오토 방향으로 한 칸 내리면 차량의 속도 또는 비의 양에 따라 와이퍼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세 번째로 작동 레버를 로우 방향으로 한 칸 더 내리면 와이퍼가 느린 속도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동 레버를 하이 방향에 두면 와이퍼가 빠른 속도로 작동합니다. 와이퍼 작동 레버를 오토에 놓은 경우 자동으로 빗물을 감지해 와이퍼가 작동할 경우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리면 와이퍼 작동 속도가 빨라지고 아래 방향으로 내릴수록 작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와이퍼 작동 레버를 운전석 방향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자동으로 뿌려지고 와이퍼가 작동하게 됩니다. 와이퍼 레버가 오프 상태에서 프론트 오토워셔 스위치를 누르면 워셔액이 뿌려진 후 와이퍼가 4회 작동하고
다시 한번 워셔액이 뿌려지고 와이퍼가 3회 작동하게 됩니다. 뒷유리 와이퍼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뒷유리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하이 방향으로 올리면 뒷유리 와이퍼가 빠른 속도로 작동합니다. 작동 레버를 로우 방향으로 두면 뒷유리 와이퍼가 느린 속도로 작동하게 됩니다. 뒷유리 와이퍼 작동을 멈추고 싶은 경우 작동 스위치를 오프 방향으로 내려주면 뒷유리 와이퍼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와이퍼 작동 레버를 계기판 방향으로 밀면 밀고 있는 동안 워셔액이 뿌려지고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 전자식 변속 레버와 주차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의 전자식 변속 레버는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편리한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차 상태에서 주행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짧게 한번 레버를 조작하면 주행 단계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주행 단계에서 변속 중립 단계로 이동하려면 레버를 위로 한번 이동하면 변속 중립 상태로 전환됩니다. 중립 상태에서 후진 변속을 원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레버를 위로 한번 이동하면 후진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후진 변속 상태에서 한번 조작으로 주행 단계로 변속을 원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레버를 아래로 약 0.5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 원스텝으로 주행 모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주행 모드에서 후진 변속을 원할 경우 레버를 위로 약 0.5초 이상 밀고 있으면 원스텝으로 후진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주행 완료 후 주차 변속을 원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P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액티언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P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시동을 끄거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 실수로 변속 레버를 P 위치에 두지 않고 하차할 경우 자동으로 주차 P 상태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이중 주차를 해야 할 경우 경사로가 아닌 평지에서 이중 주차 모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시동 상태에서 오토 홀드를 해제하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 상태에 둡니다. 두 번째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꺼줍니다. 세 번째로 시동이 꺼진 후 30초 이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전자식 변속 레버를 위로 약 3초간 밀어줍니다. 인디케이터에서 N, 중립을 확인 후 하차합니다. 하차 후에는 반드시 고인목을 받쳐줍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는 간단한 스위치 조작을 통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 또는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체결을 위해서는 편평하고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시면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됩니다. 주차 브레이크 해제를 위해서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아래로 밀어주시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차량 주행 중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 등의 이유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킬 수 없을 경우 EPB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면 당기고 있는 동안 비상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동 거리는 정상적인 브레이크 작동 시보다 현저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 스마트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키 가장 상단의 도어 잠금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 도어를 잠금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도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드램프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도어 잠금 상태에서 전조등을 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패닉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비상등과 경고음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를 경우 패닉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테일게이트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파워 테일게이트를 원격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사양의 경우 테일게이트 잠금 및 잠금 해제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스마트 키가 방전되었을 경우 스마트 키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키 배터리 규격은 동전처럼 생긴 CR2032 배터리 1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키의 비상키 잠금 레버를 밀어 화면과 같이 비상키를 탈거합니다. 두 번째로 소형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스마트 키 커버를 이격시켜 줍니다. 이때 키 커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커버가 분리된 후 소모된 배터리를 분리하고 새 배터리를 플러스 극이 위로 향하게 하여 슬롯에 삽입해 줍니다. 새 배터리를 삽입 후 키 커버를 화면과 같이 결합해 주시면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가 완료됩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의 3D 어라운드 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은 운전이 아직 어색한 운전자에게도 쉽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후진 변속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이퍼바이저 상단을 쓸어내린 후 뷰를 선택할 경우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뒤로 가기 버튼 옆 싱글뷰 화면을 선택하면 왼쪽 화면에서는 한쪽 방향의 화면만 표출되고 오른쪽 화면에서 360도로 차량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드 뷰를 선택하시면 좌측 화면에서는 차량 좌우 상황을 확인 가능하며 오른쪽 화면에서는 전체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론트 와이드 뷰를 선택하시면 전방 화면이 풀스크린으로 표시됩니다. 네 번째로 리어 와이드 뷰를 선택하시면 후방 화면이 풀스크린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차체 투명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퀴의 실시간 조향각을 시각 정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뷰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방향의 상황을 3D 그래픽을 통해 여러 각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하단 우측에 있는 톱니 모양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뷰 시작 애니메이션을 활성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 부팅 후 처음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진입할 경우 파노라마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핸들 조작 시 3D 뷰 활성화를 선택할 경우 스티어링 휠 각도를 190도 이상 조작 시 좌우측 전방을 3D 뷰 화면으로 표출시켜 줍니다. 근접 시 자동 확대 모드를 활성화시킬 경우 앞뒤 물체와 50cm 이상 근접 시 앞뒤 상황을 확대하여 3D 뷰로 표출시켜 줍니다. 후방 주차 보조선 표시를 활성화할 경우 후진 변속이 들어가지 않아도 후방 화면 확인 시 주차 가이드라인을 표출시킵니다. 주차 보조 레이더를 활성화할 경우 3D 뷰 모드에서 근접 물체의 거리가 약 150cm 이내로 좁혀질 경우 각기 다른 색의 3D 레이더 블럭으로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번호판 표시를 활성화할 경우
차량 설정에서 번호판 입력 시 입력한 번호판이 3D 뷰에서 표출됩니다. 차량 투명도 설정은 3D 뷰, 탑뷰에서 보여지는 차량의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초기화 메뉴를 통해 출고 시 기본 설정으로 어라운드 뷰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용 주의. 액티언의 공조장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조장치 사용을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 좌측 하단의 공조 모드 또는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 메뉴에서 공조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리창 습기로 인한 운전자 시야방해 시 공조 모드 좌측 상단에 있는 성해 및 김서림 제거 스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 모드 상단 중앙부에는 실외 온도가 표출되어 실외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유리 및 사이드미러 김서림 발생 시 공조 모드 우측 상단의 유리 열선을 선택하시면 뒷유리 김서림 제거 및 사이드미러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 열선은 약 12분 동안 작동하며 작동 완료 후 10분 이내에 다시 작동시키면 약 6분 동안만 작동되게 됩니다. 운전석 히팅 시스템 작동을 원할 경우 운전석 히팅 스위치를 선택하시면 3단계로 시트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석 역시 동반석 히팅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3단계로 시트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 히팅 시스템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3단계 선택 시 30분간 설정이 유지되며 30분 후 2단계로 자동 변경됩니다. 2단계 상태에서 60분 이상이 되면 1단으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통풍 시트 작동을 원하실 경우 시트 이미지 하단 펜 모양을 선택하시면 통풍량을 3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석 역시 펜 모양의 통풍 작동 버튼을 선택하시면 3단계로 통풍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 모드를 통해 뒷좌석 히팅 조작을 원할 경우 화면과 같이 뒷좌석 히팅 스위치를 선택하시면 2단계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히팅 시스템은 2단계 선택 시 약 30분간 2단계가 유지되며 30분 후 1단계로 자동 변경됩니다. 차량 실내 온도 조절을 원하실 경우 온도 조절 버튼, 상하를 조작하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운전석과 동반석을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하며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동기화 버튼을 선택하시면 운전석과 동반석 온도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공조 화면 중앙의 풍향 모드를 통해 풍향을 상중 하로 선택 가능합니다. 풍량 조절 스위치를 통해 최저 0에서 8단계까지 송풍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내외기 전환 스위치를 누르면 내기 순환 모드와 외기 유인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기 순환 모드를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창문에 습기가 발생할 수 있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두통 및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주행 시에는 외기 유인 모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외부 공기를 차량 실내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화면 하단 오프 스위치를 선택하여 공조 시스템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중앙의 오토 스위치를 선택하면 설정 온도, 실내 온도, 외기 온도에 따라 풍량 및 풍향 등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오토 모드는 쾌속, 최적, 정숙,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에어컨 버튼을 조작하여 차량 에어컨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의 하이퍼바이저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언 하이퍼바이저는 화면 좌측의 주요 기능들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이 위치해 있으며 화면 중앙과 우측의 메인 위젯과 서브 위젯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홈 올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홈 화면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면 올 메뉴 화면으로 전환되고 올 메뉴 화면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 홈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바로가기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미디어 버튼을 선택하면 미디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로 미러링크 버튼을 선택하면 휴대폰 케이블이 차량과 연결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펜 모양의 공조 버튼을 선택하면 공조장치 컨트롤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을 선택하면 하이퍼바이저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메인 위젯 화면을 화면과 같이 좌우로 드래그하면 내비게이션, 라디오, 휴대전화, 날씨 등의 위젯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 위젯 화면을 약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미디어, 날씨, 나침반 위젯 중 원하는 위젯을 드래그하여 하이퍼바이저 화면에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 상단을 드래그하면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 음소거 버튼을 통해 미디어 음량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통해 컴포트, 스포트, 윈터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스톱앤고 버튼을 통해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 조작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경우 다시 시동이 걸리는 아이들 스톱앤고 기능을 끄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을 통해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정지했을 때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는 오토홀드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방 장애물 감지 센서 버튼을 통해 전방 주차 보조 경고음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 버튼을 통해 급경사 도로에서 저속으로 내려가고자 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차량을 저속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힐 디센트 컨트롤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ESC 오프 스위치를 통해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을 끄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SC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시스템으로 항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눈길 또는 험로 구간의 바퀴 미끄러짐 현상 등으로 차량이 탈출하지 못할 경우 ESC 오프 스위치를 눌러 험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ESC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뷰 버튼을 선택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적용된 차량에서 AWD 록 버튼을 선택하면 AWD 록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사륜구동 저속 고정 모드로 전환되며 차량의 구동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행 시 해당 기능을 장시간 사용하면 사륜구동 관련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행 상태에서는 해당 기능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차속이 40km/h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스템 보호를 위해 AWD 록 기능은 자동 해제되고 40km/h 이하가 되면 다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상부 스크롤 패널 우측의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미디어, 전화, 일반 설정, 차량 설정, 후석 취침 모드 등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퀵 메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단 스크롤 패널 가장 우측의 전원 버튼을 조작하여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상단 스크롤 패널 볼륨 컨트롤러를 통해 미디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 컨트롤러를 통해 하이퍼바이저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의 하이퍼바이저 일반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올 메뉴 화면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하면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디오 설정을 선택하면 라디오 자동 주파수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동 주파수 기능은 차량 주행 중 청취 지역 변경 시 주파수가 변경되더라도 GPS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청취 방송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메뉴 화면 FM 노이즈 필터를 선택하여 노이즈 필터 설정을 최대, 기본, 최소로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을 최대에서 최소로 이동할수록 노이즈 및 고음 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하여 화면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자동, 주간, 야간, 차량 연동 4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하며 자동은 화면 밝기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주간 모드를 선택할 경우 화면을 밝게 유지하고 지도 색상을 주간 색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야간 모드를 선택할 경우 화면을 어둡게 유지하고 지도 색상 역시 야간 색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차량 연동을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차량에서 설정한 밝기로 화면이 표출되게 됩니다. 배경화면 설정을 통해 하이퍼바이저 컨트롤 패널 배경화면을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 화면 설정을 통해 공조장치 등의 정보를 표출하는 스플릿 화면을 자동으로 표출되게 하거나 수동을 선택해 사용자 설정 상태로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설정을 통해 액티언 음량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좌우 전후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Q를 선택하면 고음, 중음, 저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을 모두 최대로 할 경우 풍부한 음장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타를 선택하여 하이퍼바이저 조작 시 비프음 발생, 후방 카메라 작동 시 볼륨 크기 감소, 현재 볼륨 유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의 시계를 선택해 연도, 날짜,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초기화 버튼을 선택할 경우 GPS로 받아온 기본 날짜와 시간으로 초기화되게 됩니다. 시계 설정 메뉴에서 하이퍼바이저 오프 시 시계 미표시, 12시간 기준으로 표시, 24시간 기준으로 표시 중 원하는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메뉴 중 언어를 선택하여 하이퍼바이저 메뉴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 설정 메뉴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여 첫 번째 메뉴로 하이퍼바이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퍼바이저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V 시스템의 설정을 기본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메뉴를 통해 신규 펌웨어 파일이 담긴 USB가 삽입된 상태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규 내비게이션 맵 데이터가 담긴 USB가 삽입된 상태에서 내비맵 업데이트 메뉴를 통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차량 시동 시 내비게이션 실행을 수동 또는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언의 하이퍼바이저 차량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올 메뉴 화면에서 차량 설정을 선택하시면 주행보조, 계기판, 공조 및 라이트 편의 기능 등 다양한 액티언의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행보조를 선택하시면 차량 주행보조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보조 메뉴에서 전방 안전 설정을 선택하시면 전방 추돌 경보 민감도를 느리게, 보통, 빠르게 3단계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차선 유지보조 설정을 선택하시면 차선 유지보조 설정을 차선 유지보조와 차선 이탈 경고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주행 중 시스템의 차선 인식 조건에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만 해줄 뿐 주행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차선 유지보조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스티어링 휠에서 차선 유지보조 버튼을 길게 눌러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차선 인식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려 할 경우 차선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이 주행에 개입하게 됩니다. 사용자 안전을 위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활성화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고음 메뉴를 선택하면 차선 안전 기능의 경고음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를 선택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동 민감도를 컴포트, 노멀, 다이나믹 3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다이나믹 쪽으로 높아질수록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 선행 차량이 감속 또는 정지 후 재가속할 경우 내 차량이 선행 차량을 빠르게 추종하게 됩니다. 안전속도 메뉴를 선택하여 안전속도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제어는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 주행 시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 제한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과속단속 지점 통과 시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 편의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설정에서 기능을 켜짐으로 둔 후 내비게이션 작동 상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한속도 경고를 선택하시면 제한속도 경고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운전 주의 경고를 선택하시면 앞차 출발 경고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앞차 출발 경고는 차량 정지 상태에서 앞차가 출발할 경우 운전자에게 앞차 출발 알림을 표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안전거리 경고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표시해주는 시스템으로 해당 메뉴에서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부주의 운전 경고 메뉴를 통해 부주의 운전 경고 시스템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부주의 운전 경고 시스템은 운전자 주행 상태를 모니터링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하면 부주의 운전 표시 등이 주황색으로 전멸하게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시동을 끄거나 운전석 시트벨트 및 운전석 도어를 열게 되면 경고 레벨이 초기화되게 됩니다. 후측방 경고 및 충돌 보조를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꺼짐, 충돌 경고, 충돌 보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돌 경고를 선택할 경우 차량 속도가 2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사각지대 경고 영역 내에 차량이 존재하여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이드 미러의 적색 경고 등을 전멸하고 경고음을 발생하여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충돌 보조를 선택할 경우 60에서 140km/h 이하로 차선이 인식된 도로를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이 예상될 때 제동 제어를 통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후측방 접근 경고 및 충돌 보조를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꺼짐, 충돌 경고, 충돌 보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돌 경고를 선택할 경우 차량 후진 시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영역 내에서 접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 및 경고음을 출력하여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충돌 보조를 선택할 경우 충돌 경고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고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제동 보조를 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메뉴에서 안전하차 경고를 선택할 경우 해당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안전하차 경고는 차량 주차 후 하차 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위험 수준으로 감지되면 계기판 표시창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경고음을 작동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알려주는 하차 보조 기능입니다. 메뉴에서 스피드 리미트 경고를 선택하면 스피드 리미트 작동 시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 메뉴에서 계기판 설정, 정보를 선택하면 차량 탑승 후 도어를 닫을 때 웰컴 사운드가 출력되고 시동 오프 시 굿바이 사운드를 출력해주는 웰컴 굿바이 사운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의 평균 연비 자동 초기화를 선택하면 평균 연비를 시동 시 초기화, 주유 시 초기화, 꺼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비 단위를 선택할 경우 km/l 또는 L/100km 중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 단위를 선택하면 도시와 화씨 중 원하는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단위를 선택할 경우 타이어 공기압 단위를 PSI, 킬로파스칼, 바, 킬로그램 포스 제곱센티미터 중 원하시는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할 경우 디스플레이 테마 설정을 자동 변경, 노멀, 스포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경고음 타입을 선택하면 기본음, 자연음, 클래식, 트렌디, 한국적, 럭셔리 중 경고음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경고음 볼륨을 선택하여 볼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 메뉴에서 공조를 선택하면 첫 번째로 에어컨 건조를 켜짐으로 두거나 끌 수 있습니다. 에어컨 건조 기능은 공조 장치 내 수분으로 인한 곰팡이 및 냄새 감소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에어컨 작동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30분 후에 자동으로 블로어 모터가 작동되어 공조 장치 내부의 수분을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메뉴에서 자동 환기를 선택할 경우 시동을 끌 때 공조 장치가 자동으로 외기 모드로 전환되어 외부 공기 유입으로 공조 장치 내부를 건조시켜주고 차량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자동 환기 시스템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터널 진입 제어를 선택할 경우 해당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터널 진입 제어 시스템은 터널 지역 통과 시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50m 이상의 터널 진입 시 약 7초 전 공조 장치를 자동으로 외기 모드에서 내기 모드로 전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설정에서 도어 테일게이트를 선택하면 첫 번째로 자동 잠금 기능을 꺼짐, 주행 시, R&D단 이동 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자동 잠금 해제 기능을 설정하면 시동을 끄거나 변속기를 P단으로 이동 시 도어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잠금 속도 설정을 선택하면 자동 잠금 기능 설정 시 도어가 잠금 상태로 전환하는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설정은 10km에서 50km까지 10km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잠금 해제 알림음을 선택하면 도어 잠금 해제 시 알림음 작동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키 2회 작동 시 잠금 해제를 켜짐으로 두면 잠금 해제 버튼을 1회 누르면 운전석 도어만 잠금 해제가 되고 다른 도어는 잠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1회 더 누르면 모든 도어가 잠금 해제되게 됩니다. 메뉴에서 스마트 도어 자동 잠김 기능을 켜짐으로 두면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도어가 자동으로 잠금 상태로 전환되게 되는 기능입니다. 차량 설정 메뉴에서 라이트를 선택하면 첫 번째로 커밍홈 헤드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밍홈 헤드램프는 도어 잠금 상태에서 도어 언락 버튼을 누르면 전조등이 점등되며 점등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실내 조명을 선택하면 첫 번째로 차량 실내 무드램프 색상을 기본 6가지 색상 중 선택이 가능하며 오토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무드램프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설정하면 하단부의 밝기 조정 버튼을 통해 실내 조명 밝기를 1에서 4단계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서 사용자 색상을 선택하시면 기본 색상보다 더 많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화면 우측 하단에 최근 선택했던 색상 2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의 사용 설정을 선택하시면 실내 무드램프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야간에만 켜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설정 메뉴에서 편의 기능을 선택하면 첫 번째로 핸들 정렬 알림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와이퍼 모드 표시를 선택하면 와이퍼 작동 모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 웰컴을 선택하여 도어 언락 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사이드 미러 펴기 접기 스위치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오토 어프로치 웰컴 기능을 선택하여 차량 잠금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사용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경우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장기 주차 모드를 선택하여 장기 주차 시 12V 배터리 방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설정 시 소모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키 검색 기능이 중지되어 오토 어프로치 웰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의 무선 충전 시스템을 선택하여 무선 충전 시스템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메뉴의 번호판 표시를 선택 후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서 번호판을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